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2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조세총론에서 족집게 핵심 지문 몇 가지 잘 나오는 거 꼭 알아야 될 내용과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소개하고 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OT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세법은요 쭉 한번 진도 나가고 다시 또 앞으로 와서 끝까지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번 마스터하는 겁니다. 문제풀이를. 그래서 그 하는 이유는 뭐냐, 완전히 부동산 세법을 돌파하고 고득점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차 시험에는요 한 문제 때문에 합격이 당락이 결정됩니다. 혹시 부동산 세법 16문제인데 우습게 하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8문제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12개, 13개, 14개 이렇게 만약에 만점을 맞았다면 엄청난 합격하는데 정말 당락을 좌우하는데 큰 이바지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15쪽이 되겠는데요. 자, 족집게 핵심 지문 시간 날 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 시간에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 제가 강의해드리는 것만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6번 소개합니다. 6번. 자, 여러분 국세가 체납이 되거나 지방세가 체납이 됐을 때 안 내면 하루만 지나더라도 3%의 가산금이 붙지요. 그리고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매월 1.2%씩의 중가산금이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때 중가산금이 무조건 붙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세가 100만 원 미만일 때 기억하시고요.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기 나왔죠.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중가상금을 붙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100만 원 미만과 지방세 30만 원 미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납세 의무 소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소멸 사유는 납부. 7번 체크하세요. 7번. 납세 의무 소멸 사유는 납부했다, 돈 냈다, 납부. 또 충당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충당이라는 것은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납부할 세금도 있고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충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권자가 부가권을 뭐 했다? 취소했다. 그리고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여러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어떤 법률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하는 기간이 제척기간인데 이러한 제척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소멸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여러분 소멸시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소멸시효인데요.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납세 의무 소멸사유가 되겠습니다. 납부, 충당, 부가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가 소멸사유가 되겠고요. 8번입니다. 국세의 징수권은요 징수한 날로부터 몇 년간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마찬가지죠. 과세권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세가요 5억 원 이상일 때는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안 됐습니다. 국세가 5억 원 이상일 때 5억 원 이상인 국세는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중요합니다. 9번 별표시 하시고요. 자, 9번 제목이 뭐냐면요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해세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배우셨죠?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근데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면 나는 빌려온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 근저당권자는 법원에다가 의무경매를 신청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을 회수하겠죠. 그런데 그 물건이 만약에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이제 경매가 진행됐다면 그 배당을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배당을 받는데 근저당권보다 더 빠른 순위가 있어요. 그게 당해세입니다. 그 당해세가 4순위라면은 5순위는 뭐가 되느냐? 이제 순위가 있어요. 0순위부터 1순위부터 9순위까지가 있는데 경매 물건으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먼저 이제 그 경매 비용 빼겠죠. 또 뭐 비용 상환 청구권, 또 소액 임차인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 임차인, 그게 3순위가 되고요. 4순위가 당해세가 됩니다. 그리고 5순위는 근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또 전세권 같은 거. 여러분 이 근저당권은 담보물건이죠. 전세권은 용익물건이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채권자인 근저당권보다 빠른 게 뭐가 된다고요? 당해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9번에 나와 있어요. 9번 잘 보세요.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이 설정됐죠? 근저당권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 채권은 조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러니까 근저당권보다 조세가 우선한다는 거죠. 조세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우선하지 못한다. 상당히 어렵네요. 그러면 이 당해세가 어떤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그것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 못 낸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세금에도 어떤 세금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해세라는 게 있습니다. 당해세는 국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자, 이런 게 당해세가 되겠고요. 지방세 중에 당해세는 어떤 거냐?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낼 때 뭐 내죠? 지방교육세 냅니다. 또 재산세 낼 때 지역자원 시설세도 냅니다. 또 자동차세. 이런 세금들이 당해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당해세, 이러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또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이러한 것들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당해세가 먼저 빠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10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왔다 갔다 합니다. 10조. 10조기에 보시면 제일 밑에 출제 의도가 있어요. 1강 시간에 강의 안 했습니다.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담보권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은행에서 담보권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근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가 당해세인데 그 당해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 나왔죠?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자, 별표시하세요. 10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출제 포인트 나와 있죠. 출제 의도와 해설 나와 있습니다. 별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겨서 16쪽입니다. 16쪽에 보시면 13번 별표시. 지방세 관계법이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시중에 없는 문제들도 제 책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나올 예상 문제들 많이 있고요. 여러분 시중에 있는 문제들에서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출제 문제 반절은 세법 같은 경우는 시중에 없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중에 없는 책들의 내용들이 제 책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13번 지방세 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계법이란 네 가지입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5번은 뭐 너무나 쉬운 거지요.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뭐가 있을까요? 쓰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건 이제 지방세가 되겠고요. 국세는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신고납부죠. 15번에 쓰세요. 신고납부를 해야 될 세금 중에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가 붙을까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화살표하고 쓰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징수에는 쓰세요. 재산세, 재산세, 그죠? 이런 것들이 보통징수인데 여기에는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기 내가 있죠. 그리고 납기 후가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붙는 게 뭐지요? 여기는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그죠? 재산세는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별표시 하시고요. 납세 의무 확정. 확정은 두 가지가 있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가서 신고할 때, 하나는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들에게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죠. 이제 고지서를 발부할 때 세금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결정할 때. 그래서 확정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할 때, 결정할 때. 두 가지입니다. 거기 나왔죠? 납세 의무의 확정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할 때, 취득세 같은 거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때 확정한다. 확정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할 때, 결정할 때. 확정은 몇 가지? 두 가지. 신고할 때,
결정할 때, 신고할 때, 결정할 때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기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실까요? 19쪽입니다. 19쪽, 우리나라 지방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지문 7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군, 구세를 말한다. 그쵸?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가징수하는 세금이 있고 시군구가 부가징수하는 세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가징수합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가 부가징수합니다. 맞습니다. 2번, 지방세 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기본법을 말한다. 틀렸죠? 지방세 관계법은 4가지가 있었죠. 시험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왔어요? 지방세법, 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 수량, 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 이때 여러분, 수량과 면적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 했죠? 종량세라고 했죠. 가액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종가세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3번, 4번,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줄쳐요. 통상. 전부 다 줄치지 마시고요. 통상 줄 긋고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 되겠습니다. 5번, 납세 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가로 열고,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되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징수할 의무가 포함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범위가 넓은 것이죠. 6번, 가산세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규정하는 납세 의무자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요합니다. 다만 줄쳐요.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가산세는요, 가산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7번, 체납처분비. 시험에 안 나왔죠? 7번, 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여러분 세금을 못 내면 국가가 여러분 재산을 뭐 한다? 압류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매각에 드는 모든 비용, 이런 것들을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체납처분비란 재산을 압류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매각에 드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풀었고요. 너무 많죠? 안 푼 거는 나중에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지방세 납부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건 여기는 뭐가 붙죠? 화살표하고 쓰세요. 가산금이 붙습니다. 3%. 2번,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신고납부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같은 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맞습니다. 특별징수란 시험에 안 나왔죠?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방소득세 같은 겁니다. 지방소득세.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세 띄지요? 회사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갑종근로소득세 띄어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또 소득세 뛸 때는 역시 지방소득세도 띄어가지고 시군구에다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징수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을 말하며 체납처분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금 4번이 틀렸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안 나온 내용들이 많네요. 21에서부터 25회까지 변천사를 보는데 시험에 안 나온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소개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은 어떤 거냐?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말합니다.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말합니다.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그래서 체납처분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이 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고지세계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그 고지세계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 가산금 3%가 되겠고요.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1개월이 초과될 때마다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매월 1.2%씩 매월 60개월 동안 받죠. 이것이 끝에 내용이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산금 3%가 붙고요. 납부기한이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붙는 것이 1.2%씩 60개월이면 72%가 되겠습니다. 72%까지 붙는 것이 중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맞습니다. 자, 4번이 21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 이내에 신고할 때는 정부의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세금이 있는데 이게 21회 때 나오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과거에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신설된 건데요. 그때 법을 만들 때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해라. 그런데 신고납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신고납부를 못하기 때문에 세무사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가 세금도 내고 신고를 못하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정부가 보통징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회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하게 되면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넘겨서요.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7번 문제. 지문이 11가지가 나오는데요.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의 줄쳐봐요. 납세 의무 성립시기입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시기란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인데요. 자, 맞는 지문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지금 틀린 거죠.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맞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할 때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틀렸습니다. 여러분, 지방소비세는 어디에 붙느냐면요, 부가가치세. 여러분들이 물건 사게 되면 10%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그 부가가치세 속 안에는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부가세지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거기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는 그 세목은 뭐냐? 이런 겁니다.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재산세는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이죠. 7번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때,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부동산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쓰세요.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세분, 이것도 과세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지문이 지금 11가지 지방세 11가지 전체를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요것만 알면은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식이 절대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7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여러분, 과세 물건은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기장비, 임목, 강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할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재산세 같은 것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10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도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